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예산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산 두 번째 시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네, 맞죠? 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예산 작성 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고, 저도 초기에 예산 작성 공부를 할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 그리고 누가 안 알려줬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글만 봐서는 절대 헷갈리지 않는데, 이 내부에 보면은 다른 계정과 헷갈리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세요. 사무용품비, 인쇄비, 직기구입비 읽어드리는데, 도서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및 주차료, 소금료 수선비, 포장비 이런 것들은요, 딱 봤을 때는 별로 이게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수익비 및 수수료 다 잡으면 되겠다. 우리가 한 달에 인쇄비 얼마 들어가지? 사무용품이 얼마 들어가지? 직기구입비 얼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또 깊이 들어가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A4 용지, 펜, 연필, 풀, 가위, 문구용품 있죠. 이 문구용품 구입비는 뭐예요? 여러분들 배울 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잡으라고 위에 앞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겠죠. 근데 이거를 물건을 문구용품 사는데 이게 프로그램 재료예요. 우리 프로그램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는 거 그게 재료예요? 그럼 프로그램 사업비로 잡을 수 있죠. 헷갈리죠? 수용비 및 수수료를 잡을지 프로그램 재료를 잡을지 저 같은 경우에 분리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따로 우리 내부의 문구용품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재료로 쓰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사업비로 잡습니다. 분리하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하시는 거니까. 명확한 게 있어요. 정수기 렌탈 수수료, 비대 렌탈 수수료, 세무 노무 회계 비용 이런 부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하게 수수료라고 생각이 드시죠? 이런 것들은 헷갈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들은 자산 취득비예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책상을 샀어요. 이건 자산인가요? 수수료인가요? 여러분들, 책상은 가격이 10만원 미만이어도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고 연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책상을 얼마 살 것인지 머릿속에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의자를 몇 개를 살 것인지 이거 다 자산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1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수수용비 및 수수료로 잡아요. 오래 두고 쓸 것 같은 경우에 또 자산으로 잡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헷갈리더라고, 초기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통 저는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놨다. 아까 1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10만원이든 15만원, 20만원이든 보통 10만원을 전 잡는데, 10만원이라는 기준을 두고서 10만원 미만의 것들은 저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잡고요. 오래 쓰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10만원 이상의 것들은 저는 자산으로 고려를 합니다. 왜냐면 자산을 하게 되면 1번, 2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물품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을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분리를 합니다. 자산으로 잡는 것을. 여러분들도 신중하셔야 돼요. 자산으로 잡으면 물품 관리 하셔야 되거든요. 맞죠? 이런 부분들 꼭 생각하셔서 수용비 수수료와 자산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소규모 수선비.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실제 우리 뭐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 다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하다 보면 우리 기관의 시설에 대해서 장비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어요. 그쪽으로 모든 걸 잡을 것이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그 부분을 일부 산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요? 모든 것들을 다 그쪽으로 잡아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수용비 수수료로 잡는 게 더 편해요. 한 곳에 잡는 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 10만원 미만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고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3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수용비 및 수선비로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잡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의 경우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잡는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들어가겠죠. 워낙 계정을 다 안 잡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지적을 안 받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분리가 되셔야 됩니다. 책자 인쇄비, 기본적인 인쇄비용,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 있었죠, 아까. 그리고 홍보에 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수용비 수수료가 맞아요. 포장을 한다든지 포장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용비 수수료가 맞는데, 이게 홍보 같잖아요. 어떤 홍보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 같잖아요. 근데 유관기관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어르신들을 마사지 해주는 기관하고 예를 들어 연계가 돼 있다. 머리를 깎아주는 기관하고 연계가 돼 있다. 뭐 병원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고 연계기관들이 많잖아요. 연계기관에 그냥 찾아갈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때 뭐 물건을 사간다든지 할 때 경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은 기관 운영비로 보통 잡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운영비랑도 또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거.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 구입비, 책자 구입비 이런 것들은 다 수수료고 등기 우편료 수수료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알바몬, 워크넷, 신문 이런 것들 공고료 같은 경우에도 다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에 대한 거예요. 통행료, 주차료 이런 것들은 수용료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태료는요 잡지출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지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는 잡지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용비 및 수수료를 생각을 다 해놓으면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사업비라든지 그리고 연동해서 이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잡지 출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료 수수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항목이다. 이 부분만 조금만 더 생각하세요. 저랑 지금 몇 분 생각하셨어요? 3분, 4분, 5분?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면서 5분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관의 수용비 수수료, 그 여기 적혀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항목들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이게 자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이런 부분 한 번만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고려를 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수용비 수수료로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천천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